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100억 머니 시크릿 감사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입니다. 지은이는 샤넬서, 펴낸 것은 국일 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 데일 카네기, 선박왕 오나시스, 마이클 조던, 김승남 잡코리아 창업주, 고 이건희 회장 등 부와 꿈을 이룬 성공인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들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부자의 생각과 말버릇, 오감으로 꿈꾸는 시각화의 비법,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태도 등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의 비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5가지 돈을 다루는 사고방식. 1. 단돈 10원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 2.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고 인사말을 걸거나 위로의 말을 전한다. 3. 돈은 함부로 구겨서 다니지 말고 좋은 지갑에 잘 펴서 넣는다. 4. 지갑에 넣는 지폐는 가급적 구겨진 것을 펴고 반듯하게 맞춘다. 5. 돈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감사하며 정중한 태도로 대한다. 누구나 돈의 귀중함은 알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 그따위가 뭐라고 하는 증오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남의 것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돈은 욕망의 상징이기에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곳에 돈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돈은 사람처럼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러므로 돈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소망한다면 소중한 애인을 다루듯이 애정을 담아 정성껏 다루어야 한다. 돈은 사랑으로 항상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이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자신의 손에 들어오면 그래 잘 왔다, 수고했다 하고 생각하고 구겨졌으면 반드시 펴서 지갑에 정성스럽게 넣어야 한다. 돈을 쓰게 되어 지갑에서 내보낼 때는 남을 위해 유익한 곳에 많이 사용되도록 하거라 하고 기꺼이 보내줘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 헤어짐을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하고 기꺼이 보내라. 수천억의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돈에 대해 감사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존 디마티니. 존 디마티니는 부를 축적하는 데는 2가지 주요한 원리를 주장했다. 첫째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둘째로는 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돈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당연하게도 흘러 들어간다. 돈은 사람과 똑같이 사랑받기 원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나가듯이 돈도 마찬가지로 당신 곁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린다.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돈을 깊이 연구하고
돈에 대해 배우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돈을 많이 벌기 원한다면 그만큼 돈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번은 1000명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여러분 중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이때 모두의 손이 높이 올라가자 다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 중 지금 부자인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번엔 드물게 몇 명만 손을 들었다. 이는 그들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고 돈이 그들의 가치 목록에서 낮은 순위에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체계가 우리의 재정적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기적처럼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 그런데 기적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기적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최고 부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무명 작가의 볼품없는 그림 한 점만을 걸어놓았다. 그 그림은 비싸거나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카네기는 평생 그 그림을 걸어두고 보물처럼 아꼈다. 그 그림은 커다란 나룻배 한 척에 썰물에 좌초되어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고 배를 젓는 노가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아주 절망스럽고 처절해 보이는 작품이었다. 카네기는 세일즈맨을 하던 배고프고 어렵던 젊은 시절 어느 노인의 집에서 그 그림을 보았다. 그리고 그림 속 나룻배 밑에 적힌 다음 글귀를 읽고 희망을 품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이 글귀를 읽고 밀물이 밀려올 그날을 기다렸다. 그 글귀는 카네기가 시련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마침내 그를 세계적인 대부호로 만들어주었다. 카네기가 좋아했던 글귀 반드시 밀물은 온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밀물이 오려면 먼저 썰물이 와야 한다. 실직을 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의 썰물이 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며 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바로 밀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태양은 늘 존재하듯 절망이 희망을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희망은 늘 존재하는 것이다. 저녁 노을 끝에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듯 시련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독수리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깨우치고 제왕처럼 하늘을 날지는 않는다. 둥지에서 떨어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찔리며 실패와 상처 속에서 눈부시게 성장해 간다. 빈민가의 마약 중독자, 4조 원 자수성가 이루다. 혹시 이 여성을 아는가?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다.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래서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14살 어린 나이에 낳은 아이가 몇 개월 만에 죽었다. 마약을 했고 비만으로 고통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로또 당첨? 결코 아니다. 그 비결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아픔을 오히려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행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 터널을 빠져나와 지금은 자수성가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다. 거대한 나라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된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1998년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뽑힐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유년 시절 온갖 고초를 다 겪은 그녀가 끝내 좌절하지 않고 정상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그가 남긴 이 한마디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결국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한다면 결코 충분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태어난 아기가 2주 만에 죽고 말자 그 충격으로 마약과 알코올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다. 당시 그녀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고 몸무게가 107kg이었던 인생 포기자의 모습이었다.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다. 아버지는 오프라에게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다. 성경을 읽으며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된 그녀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며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하면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그녀의 감사일기는 생각보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다. 그저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의 소재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감사의 힘을 이용해 불행 그 자체였던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얼마만큼의 부유함과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오프라 윈프리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0명을 모아놓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올라간 첫 흑인 여성 사업가가 됐다. 이 명단에 오른 인물 중 여성은 65명 뿐이었으며 그중 상속받은 것이 아닌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는 오프라를 포함해 겨우 6명 뿐이다. 감사 습관으로 그녀는 엄청난 명성도 선물 받았다. 그동안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는 전 세계 105개국 1억 6천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2011년 종영 전까지 무려 3만 명이 넘는 게스트가 출연했고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부터 대통령 및 정치인, 종교인, 예술가 등 각 분야 유명 인사들이 출연하며 세계적인 대박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여성 가부이며 방송인이자 거대 그룹의 CEO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인기, 명예, 부를 모두 다 가진 결코 흔치 않은 여성이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30여 년 동안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쓴 5가지 감사일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자신의 성공 비결 1순위로 감사일기를 꼽는 그녀는 매일 감사할 일 5가지를 찾아 반드시 일기에 적는다. 일기는 간단한 내용이라도
메모식으로 하루에 5가지씩 짧게 기록한다. 거창한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니어도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 작성한 일종의 감사 메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자수성가 비결이 35년 전부터 매일 잠자기 전에 썼던 이 감사 일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매일 5가지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 누구보다 힘든 시절을 보내는 그녀를 살린 것이다. 오프라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마운 것들을 적으며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살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관 2가지를 배웠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이처럼 가난과 고통에 찬 어린 시절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미국 최고의 부와 명예를 거머쥔 성공한 여성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불행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것들을 찾는 습관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세계 500대 부자가 되었다. 만일 오늘의 그녀를 만든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부자는커녕 그 최악의 상황을 견디며 살아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프라는 끔찍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오늘과 내일의 삶에도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일기에 적었다. 오프라의 감사하는 태도는 아름답고 빛나는 그녀의 삶을 유지해준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수천억 원 이상의 진리를 발견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으로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오프라 윈프리이지만 그녀의 감사는 평범한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녀가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낌으로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외에 오프라의 강점은 무엇일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었다. 그녀는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 기어코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는 롤 모델이 되고자 하는 강한 긍정의 마인드가 있었다. 가난에 허우적대는 비참한 가정에서 탈출하겠다는 결단과 강한 반발이야말로 긍정의 큰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것이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가난하고 불쌍한 빈민촌의 보잘것없는 소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힘든 시절부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며 자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불타는 신념과 확신의 긍정적 마인드가 그녀를 키웠다. 그녀는 실제로 부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부자였고 이를 현실로 이루어낸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쓴 유일한 책인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이 가장 필요할 때다. 감사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부자의 언어를 사용하라.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감사 태도로 알 수 있다. 엘리 바젤. 존 F 케네디, 윈스턴 처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위대한 연설자의 감동적인 연설을 기억하는가? 이들은 말의 힘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사후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뺏기도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그 말이 희망을 주는가 절망을 주는가? 우리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느낀 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혹시 말의 위대한 힘을 믿기 힘들다면 TV에서 방송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를 추천한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 실험이었다. 2개의 유리병에 갓 지은 흰밥을 넣고는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좋은 말을 들려준다. 반대로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 재수없어 등의 막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서 한 달 뒤 유리병의 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놀랍게도 좋은 말을 들려준 유리병의 밥은 하얗고 좋은 누룩 냄새의 곰팡이가 피었고 나쁜 말을 들려준 쪽은 물이 고인 채 썩거나 냄새가 지독한 곰팡이가 핀 것이었다. 만약 이 실험을 흰밥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아가 긍정적인 감사의 언어를 씨앗으로 삼아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맺은 한 인물을 소개한다. 그는 바로 자신의 인생에 직접 감사의 언어를 씨앗으로 심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감사 전문가 류태영 박사다. 그는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고 새마을 운동의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어린 시절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감사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가난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경험을 말해준다. 한 번은 신문을 배달하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난 너무 배고파 참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밥에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밥이 남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류태영 박사는 가난이라는 지독한 운명의 시련을 축복으로 승화시킨 비결이 감사 일기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 라는 말이 일기장에 가득 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일 류태영 박사가 이와 같은 감사의 언어를 심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했을 것이며 그 원망은 그를 불행의 삶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습관은 그를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진취적인 사람으로 이끌었다. 인생의 정원에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 있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 반복적인 말을 통해 형성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삶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말 한마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신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은 주위의 행복이나 불행을 자석처럼 끌어들인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은 행복을 부르지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불행을 키운다. 긍정적인 말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져야 당신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이에 대해 플로랑스 스코벨 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종류의 말들을 하고 지냈는가? 감사의 언어였는가? 혹은 불평, 불만의 언어였는가?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특히 언어 습관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신기하게도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짜증나. 죽고 싶어. 같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면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해요. 등을 사용한다. 즉, 언어 습관은 성공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마치 노예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보통은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어가 얼마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나 언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는 언어가 사고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한다고 했다. 언어는 단순히 표현 수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을 창조해낸다고도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한 연구자는 젊은 시절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60년 뒤의 인생 변화를 살펴보는 장기간의 연구를 했다. 그 연구는 피실험자들이 22세 때 작성한 자기 삶에 대한 소개글의 내용이 훗날 60년 뒤에 노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 중 놀라운 사실은 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더 길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등의 긍정적인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과 가장 적게 사용한 사람 간의 수명 차이는
무려 7년에 가까웠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축복, 은혜, 선물, 행복 등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족, 상실, 박탈, 유감, 부재, 희소성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우린 언어와 말을 잘 통제해야 한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삶이 거칠어진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말을 통제하고 바꾸려면 먼저 기분을 바꿔야 한다. 좋은 기분은 좋은 감정을 만든다. 좋은 감정은 자신을 끊임없이 제로 감정으로 비울 때만 가능하다. 제로의 감정은 타인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이때 세상은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평화를 갖게 된다. 말이 감정을 부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별 생각 없이 선택해 사용한다.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쉽게 사용해 왔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는 참 대단해, 사랑해, 고마워 등 스스로 용기를 주면 지금까지 잘 감내하고 이겨낸 자신이 대견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 즉 열정이 만들어지기에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평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만 잘 분석해도 그 사람에 대해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말에는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자신이 지속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뇌에 영향을 미쳐 미세한 인식 차이를 발생시키고 신체의 신호와 감정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 예로 짜증나, 안 돼, 싫어 등의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무기력증을 일으켜 전반적으로 의욕과 업무 능력이 저하됐다. 반면에 좋다, 사랑한다, 최고다 등의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근육이 강화되고 집중력이 향상됐다. 게다가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지는 등 신체 리듬이 활발해지며 업무 성과도 향상됐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자기 신체는 물론 사고 체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의 의학자인 디펙 초프라 박사 역시 사람들의 긍정력을 높이고자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만트라 요법이 그것이다. 만트라란 입을 통해 소리를 내므로써 생명의 근원인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뜻으로 고대 인도의 주문법이다. 즉, 단순한 긍정 언어를 반복함으로써 신경계에 삽입시키는 특별한 메시지 훈련법이다. 그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 5,000명을 대상으로 날마다 거울을 보며 다음의 언어를 반복하도록 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정말 믿는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났을 때 사람들의 성향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5개월이 지났을 때는 삶의 만족도나 생활의 질도 매우 높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았다. 특히 이 실험 결과는 최근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심리치료나 항암치료 등
의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널리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당신도 성공과 부자 되기를 꿈꾸는가? 성공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침을 창조해보자.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